자, 여러분, 만약에 연봉도 높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고위직 공무원 자리가 하나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오늘 발령받고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전임자가 5명 연속으로 발령 첫날 밤에 의문사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명종 때 경상도 밀양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아주 기이하고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랑전설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귀신 나와서 무서웠다 하는 남양 특집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권력의 추악함, 한 맺힌 여인의 눈물, 그리고 그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한 한 남자의 추리극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조선의 그 어두운 관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야담야설, 오늘은 피 맺힌 나비의 전설, 밀양아랑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명종 10년 경상도 밀양. 이곳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관아 근처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밀양 부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장급 되는 고위 관료들이 부임하는 족족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사는 자다가 심장마비, 두 번째 부사는 눈을 부릅뜬 채 기절해서 사망,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5명이 연속으로 죽어 나갔습니다. 시신에는 칼자국 하나, 독살의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표정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터가 안 좋다더라. 아니다. 웡위가 산다더라. 소문이 흉흉하니 누구 하나 밀양 부사로 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벼슬 좋아하는 양반들도 목숨은 아까웠던 거죠. 인사과에서는 제발 누구라도 지원만 하면 벼슬을 내려주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듭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사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로 배포 하나는 조선팔도 으뜸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귀신한테 놀라 죽으나 죽는 건 매한 가지다. 내 그 귀신 정체나 한번 보고 죽으련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땅 밀양으로 향합니다. 밀양에 도착한 첫날 관아의 이방과 아전들은 신임부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오늘 밤이면 송장이 되겠구나. 그들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고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도망치듯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넓디 넓은 관에는 오직 신임 부사 혼자만 남게 되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부사는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를 켜두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책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칼을 옆에 차고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겠죠.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여자 울음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휘잉 휘잉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데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그 정막,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바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발을 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뒤덮었고 목에는 칼에 찔린 듯한 시뻘건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찢어진 소복 사이로는 피멍이 든 피부가 보였죠. 이전 5명의 부사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린 겁니다. 귀신이 해코지할 틈도 없이 그 비주얼 쇼크에 쇼크사를 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임 부사 역시 배포가 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는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라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라면 썩 들어와 무릎을 꿇어라. 그 호통 소리에 귀신이 멈칫했습니다. 아마 자기 보고 안 죽은 사람은 처음이었겠죠. 귀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귀신이 입을 엽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서늘했습니다. 사또 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신임 부사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원통함이라니 너는 누구며 왜 죄 없는 부사들을 죽게 만들었느냐?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동옥. 사람들은 그녀를 아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이곳에 있었던 전임 부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씨가 고와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 미모가 화근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통인 심부름꾼 죽이라는 자가 아랑을 보고 흑심을 품은 겁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있으니 감히 넘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는 아랑의 유모를 매수합니다. 유모, 오늘 밤 아랑 아씨를 영남루로 유인해 주시오. 달 구경이나 하자고 하면 될 것 아니오. 내가 아씨랑 잘 되면 자네 팔자도 고쳐주겠네. 돈에 눈이 먼 유모는 그날 밤 아랑을 꿰어내 영남루 대나무 숲으로 데려갑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밤 아랑이 풍경에 취해 있을 때 유모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그 어둠 속에서 짐승 같은 눈을 한 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씨,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아랑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아랑은 두려움에 떨기보다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양반집 교수의 자존심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맞선 것이죠. 뜻대로 되지 않자 당황한 주기는 결국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진 그는 품에 있던 비수를 꺼내 아랑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아랑은 차가운 대나무 숲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소복을 적셨죠. 범인 죽이는 시체를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안매장하고 마을로 돌아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랑 아씨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다. 졸지의 딸을 잃고 가문의 명예까지 더러워진 아랑의 아버지는 화병을 얻어 사직하고 밀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묻히는 듯 했습니다. 사또, 저는 결백합니다. 정절을 지키려다 죽임당한 저를 세상은 음탕한 여자라 손가락질합니다. 제 시신은 아직도 저 차가운 대나무 숲에 묻혀 썩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야기를 다 들은 신임 부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놈이 누구냐? 내 당장 그놈을 잡아 요절을 내겠다. 하지만 귀신은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웡이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지목할 수 없는 금기가 있었던 걸까요? 대신 귀신은 묘한 말을 남깁니다. 내일 아침 관아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점호를 하십시오. 그때 저를 죽인 자의 갓 위에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말을 마친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관아문이 열리자 이방과 관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시체가 되어 실려 나갈 줄 알았던 신임 부사가 멀쩡하게, 아니 눈에 도끼를 품고 앉아 있었으니까요. 부사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관에 소속된 모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뜰 앞에 집합하라. 내 오늘 점호를 하겠다. 수십 명의 관속들이 뜰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아랑을 죽인 범인 주기도 섞여 있었겠죠. 그는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놈이 산 게 용하다만 야반도주한 사건을 이제 와서 어찌 알겠느냐. 부사는 매의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습니다. 표시다. 귀신이 말한 표시가 무엇이냐.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어디선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보통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날개 끝이 검붉게 물든 마치 피가 묻은 듯한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한 남자의 갓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비가 앉은 줄도 모르고 서 있었지만 부사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여봐라, 저기 갓 위에 나비가 앉은 자를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꿇어앉혔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갓 위에 앉은 붉은 나비를 본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기였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1년 전 아랑 아씨를 죽이고 안매장한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처음에는 발뺌하던 주기도 부사가 어젯밤 귀신에게 들은 대나무 숲의 위치와 범행 수법을 정확히 읊어대자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디테일이었으니까요. 가자 대나무 숲으로. 부사는 관졸들을 이끌고 영남루 뒤편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귀신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려 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흙 속에서 나온 아랑의 시신은 마치 방금 잠든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썩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범인 죽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고 부사는 그를 처형하여 아랑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장사 지내주었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관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밀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억울하게 죽어간 부사들의 명복도 빌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억울한 자의 원한은 풀리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서늘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비입니다. 아랑은 죽어서 귀신이 되었지만 범인을 직접 죽이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비가 되어 끈질기게 범인을 지목했죠. 어쩌면 그 나비는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슬픈 저항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경상남도 밀양 영남로 아래에는 아랑각이라는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음력 4월 16일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나비들이 날아와 춤을 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비를 보며 아랑의 넋이 찾아왔다고 믿죠.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 나비 한 마리가 앉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세상 어딘가에 아직 풀리지 않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담 전문 유튜버 기담 이야기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기묘한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더 무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